제가 오늘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기침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피티가 어떤 그림인지에서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에다가 그리는 벽화 같은 그림입니다. 1960년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갱스터 문화 혹은 문화 활동이 힙합 4요소로 각인되고 또 오랜 시간 거쳐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미술의 한 영역으로도 인지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997년도쯤부터 시작돼서 한 2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을 한 11년째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피티 라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래 글자를 쓰는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최대한 벽에다가 많이 또 여러 장소에 쓰는 것으로 시작된 문화활동이라서 의도나 의미가 굉장히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남들에게 서비스되거나 고상한 예술활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꺼려하는 라이터들이 여전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래피티를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그 힙합의 자유분방함과 남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당당함의 멋을 느껴서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럴싸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연사분들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라면 저는 단무지 역할을 하러 이 자리에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다른 연사분들 영상을 안 봤거든요. 굉장히 좀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뭐하는 놈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제가 제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때 그래서 저에게는 더 특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는 또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다 마치지도 못했고 자퇴를 2번 했고요. 지금도 고졸인데 앞으로 영원히 고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왜 공부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변의 영향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그거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집을 살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성공한다라는 것,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또 장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았고 또 성공에 따른 행복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선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번 강연 때 효도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또 길을 많이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맞아보려고 이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을 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림이 너무 다시 그리고 싶어서 호주로 도망을 갔어요. 호주가 그래피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한 4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을 찾기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빈털터리로 한 돈을 몇십만 원만 들고 갔어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를 들고 와야지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딱 가서 제가 있는 돈으로 방세를 내고 그 다음 방세를 낼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았는데 스테그스라는 치킨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워홀로드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공장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장이었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옆칸에서 닭을 잘라서 보내주면은 저는 그거를 부위별로 모아놓거나 아니면은 닭 한 마리를 조각을 맞춰서 봉투에 담고 양념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공장이었어요. 무슨 치킨 공장에서 돈을 벌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형이 휴일 밤에 오버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하루 만에 아이폰 5S를 샀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는 공장계 삼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5S를 사러 호주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는 내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림 그릴 시간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을 나가려면은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너 왜 공장에서 일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호주까지 와서 닭을 양념하러 호주에 왔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한 2달 뒤에 그 공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기 전부터 조금 포트폴리오도 인터넷에 올리고 구직 사이트에 제 이름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을 안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앞길이 굉장히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인지도도 없고 간간히 소일거리가 들어오긴 하지만 방세나 뭐 먹을 거나 기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호주에는 그 쇠고기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로 만든 소세지랑 식빵,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미고랭이라고 하는 이제 비빔라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잔뜩 먹었어요. 이렇게 아끼려고 먹다 보니까 너무 물려가지고 같이 살던 형이 먹다가 남긴 진짜 깍두기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은 적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껴도 방세 냈더니 모자라요. 그러면은 견디고 하다가 방세 내기 전날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 카드나 뭐 돈을 받아서 쓰게 되면은 제 세상이 그냥 자존심과 함께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버지 카드를 결국에 쓰게 되는 그런 반복이요. 제가 왜 힘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그림을 선택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끔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직장 가기 위해서는 학교 갈 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은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겁잖아요. 눈도 막 아프고 막 몸이 다 아픈 것 같잖아요. 아침 일어나기 싫으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은 어머니가 김밥 싸시는 소리 들으면은 눈이 번쩍 떠졌단 말이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피곤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밤새 그려놓은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는 상태로 잠이 들면 잠을 몇 시간 자지 않아도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 눈이 떠져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혼자서 막 혼자 웃기도 하고 꼭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이 새로 연락하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들뜬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듣는 찬사가 정말 그렇게 달콤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그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우연히 발견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지역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한 그래피티 라이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정작 밥은 굶고 다니지만 그 달콤함이 너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약간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선이고 또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이 우선이어서 저는 외국인에다가 남자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벽을 마주하고 또 사람들을 등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중국인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피티 라이터 저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저는 항상 나는 언젠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잘 될 운명이다라고 큰 소리 항상 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을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2달 정도를 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집이었는데 2달만 같이 살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 집에 2년 동안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까지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여서. 한국에 올 때 이제 다시 외국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래피티를 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비행기 값도 벌고 생활비를 벌려고. 근데 생각처럼 돈이 모이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하자니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림도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작년 2월 정도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하는 곳에서 인테리어 필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걸려와서 화장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가 강남 코엑스에서 개인전을 의뢰하는 그런 제안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림에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했어요. 전시를 열고 한 달 뒤에 미국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래피티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미국 본토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두가 모이는 브롱스의 페인트 뒷가게에서 뒷골목에서 필살기처럼 언젠가 이걸 그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생각했던 사진들을 열심히 6일 동안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린 그 그림으로 그 주변의 유명한 그래피티 라이터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아서 한 달 반 뒤에 LA에 있는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컨테이너 야드라는 스트리트 아트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작은 벽을 맡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 이후에 좀 더 실력을 인정받고 나서는 조금 큰 벽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그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 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의 등 뒤로 꽃이 피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었어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노출의 기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제 마음을 들뜨게 하니까 나도 이제는 꽃처럼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사랑을 안겨주게 된 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또 꿈처럼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그림을 시작하고 호주로 떠났던 그 날부터 해서 3년 뒤에 저에게 다 꿈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서너 달 전에 핸드폰 요금 나가는 계좌를 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바꿨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아버지 카드 대신에 제 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빌 곳이 있고 누울 곳이 있다면 거기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 인생이 있으시지만 부모님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희생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느끼기에는 나가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와 이런 모습보다는 부디 너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은 또 모두를 위해서 행복해지셔야 되고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막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생일대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선택이 약간은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저는 그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고 또 운 좋게도 그 감사의 기회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해주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성공이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도 성공이 주는 행복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둘 다 보장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대기업에도 들어가야 되죠. 외국에서 살 때는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뤄놓은 성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브랜드 광고가 나오고 한국 제품은 최고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2013년 말 기준으로 13,605개의 직업이 직업사전에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 것 같죠. 수많은 직업 중에 일부고 또 수많은 꿈 중에 일부인데 우리는 그 작은 방석에 앉기 위해서 그 주변을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우리 전부 다 다른데 내 적성을 발견하기 전에 같은 방향을 지시받는 것 같고 지도받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 적성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는 동물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굳은 일도 하고 누군가는 벽돌도 쌓아 올려야 돼요. 이 사람들의 행복도 감히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지하철에다가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림 그리는 일도 좋지만 누군가가 그려달라는 그림을 그리고 돈을 받는 게 막 즐겁지가 않아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위험수당 같은 것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면은 수당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지하철역이 매번 달라요. 근데 일을 마칠 때쯤이 되면은 첫 열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이제 밤에 노신 분들이 첫 차를 타러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분들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물건을 치우고 정리를 하고 저는 철수를 합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머릿속이 까맣게 되면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당황했고 제가 왜 화가 났는지가 정리가 됐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 행복이 그분에게 내 모습으로 평가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젊은 사람이라는 말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아니니?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행복하게 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 그분보다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행복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하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이제 좀이라도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증거로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오늘 오셨잖아요. 토요일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좋은 직장이나 좋은 연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 탐구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행복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용기를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각자 안에 답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지. 결국 내 삶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망치도록 뒀다가 그 남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드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아까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머무를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항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 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많이 고달파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쏟아넣은 일이라면 그 일은 나에게 반드시 사랑을 돌려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